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여야가 그럼요.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최근 여론조사 조선일보와 이게 가장 제일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 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좀 보여주시고요. 자, 저 판세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 두 번째는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유튜브에 정원호 후보 판결문을 올렸어요. 요게 판결문인데 여기 보면 6번째 장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6페이지. 빠져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량 감경을 하지 않은 이 이유에 대해서 그 김정철 후보가 나름의 이유와 근거와 그를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심신미약이 나옵니다. 심신미약이 나와요. 자, 이 부분도 하나 좀 관련해 말씀 부탁드리고, 또 하나 GTX A 노선 가지고 지금 정원호 후보 측이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요. 헛발질했죠. 네, 그 내용들을 골라서요? 골라 대로 하세요. 그러면 네. 처음에 제가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여론조사 이게 있고, 화요일 날 나왔죠. 그 전날에 리얼미터가 있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서울이 2주 사이에 확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당 후보가 돼야 되느냐 야당 후보가 되느냐 했는데 그게 40대 40으로 서울에서 붙었어요. 부산은 부산은 뒤집어지고 국민의힘으로, 대구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서울, 대구, 부산 찍고 서울까지 와서 서울 이외 다른 쪽으로 영향이 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소 취소죠. 부동산 문제.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정원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재명도 속고 민주당도 속고 개딸도 속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너무 형편없어. 저는 정치인한테 있어서 행정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언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걸 실제로 자기가 결정하고 해오고 자기가 준비를 해오고 정책 논의를 했으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 굉장히 말을 그럴싸하게 하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원호는 런 정원호, 런 오너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무조건 지금 대답 안 하잖아요. 토론도 안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원호는 역시 준비 안 됐구나. 명픽이라고 했는데 이재명도 속고 민주당도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되게 기세가 중요한데 지금 2주 남겨놓고 이게 접점 양상으로 갔다는 건 그렇죠. 골든 크로스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정원호가 있느냐? 본인이 토론도 안 하잖아요. 입장도 제대로 못 내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인 혼자 나가는 토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가면 질문 안 들어오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정도껏 하셔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게 정원호가 절대 앞선 게 아니다. 앞섰다고 생각해서 부자 몸조심으로 하는 전략이 패착이 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딱 조선, 리얼미터, 갤럽에서 다 나온 거죠. 여러 문제가 많죠. 그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도 그렇고, 특히 결정적으로 주폭 논란 때문에 가장 심했을 거고요. 그 주폭 논란에서 과거에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5.18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 또 판결문에서도 정치적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했다라고 하지 5.18 관련한 글자는 한 글자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폭 반영되어 가지고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갤럽인가 제가 정확하게 여론조사 기관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정원호 후보가 55% 정도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찾아야 같아요. 되잖아요. 맞죠? 예. 정말 이게 총장 좋게 갤럽일 봤는데. 겁니다. 갤럽일 거예요. 이게 총장 정말 좋게 봤는데.
말 취소할까요? 어쨌든 높은 지지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요, 얘기했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정원호 55 그리고 좀 뒷페이지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높은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거의 뭐 버금가는 지지율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소개해준 지지율 보면 30% 이제 후반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의 또 첫 여론조사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30대 중반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소개해준 여론조사에서는 37% 그러니까 2%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종합해 보면 정원호 후보를 찍지 않을 이유는 명확해졌지만 아직 오세훈 후보를 찍을 이유는 유권자들한테 없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정원호 후보가 본인은 탈환해야 되는 도전자의 입장이어야 되는 건데 뭔가 지켜야 되는 수성자의 입장에서 선거를 나서면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표까지 가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그대로 이제 뭐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김정철 후보가 좀 더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찾으셨습니까? 결국은 그쪽이네요. 네. 결국은 그쪽으로 결론을 내시는데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요거네요.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자, 52%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거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 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갤럽입니다. 갤럽. 그 다음에 5월 9일부터 10일부터 한 거는 뉴스원에서 한국갤럽. 요것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거는 뭐 정쟁이 될 수가 있고 시장은 행정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인가 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어제. 따르면 시민들의 의견과 아주 다르거나 사법적 정의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마땅히 저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진짜 황당한 게 시민들의 의견과 아주 다르거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고 얼마나 달라야 되고 시민들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나오잖아요. 나와 있는 얘기인데 무슨 시민들의 의견과 아주 다르거나 해요. 또 사법적 정의와 맞지 않는다면 사법적 정의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그래서 이재명 찬성이에요, 정하는 반대예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간다면 저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낼 거예요, 청와대에 낼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다 낼 거예요, 민주당에다 낼 거예요, 국민한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답을 하는 이 정원호 후보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원호라는 사람은 자기 언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 차라리 이러지. 아니 박찬대나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 대장동 막 얘기를 하잖아. 대장동처럼 인천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죠. 얘기했죠. 네. 근데 저는 공소 취소 관련해서 입장을 내라 이거야. 아니 대통령께서 그랬잖아. 나는 조작 기소를 통해서 사법 살인을 당했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올인해야지.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눈치도 많이 보고 본인 생각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 후보들이 정원호 후보 이런 태도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시민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 생각하죠. 다 여론조사. 다르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네 의견은 그렇지. 정원호 후보님 의견은 뭐예요? 네 의견이 뭔데? 당신의 가치 판단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그거 잠시만요. 시민의 의견과 다르면 네. 의견을 내야죠. 그래서 뭔데요? 잠시만요. 시민의 의견과 의견이 다르면 이게 무한 루프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의 정원 용산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 용산 업무지구에서는 또 보좌관이 직접 설명하시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막 이런 것까지 드러나고 그 뒤에 그 6.25 입양하면 25만 원씩 주겠다라는 그 백브리핑에서 그 질문을 받으니까 뒤에서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 뒤에 있는 그분 아마 구청장 후보인 것 같아요. 단체장 후보인 것 같아요. 단체장 후보인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을 보고
얼마나 서울시장 후보를 무시를 하면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이었다 이거지. 그렇지. 얼마 전까지 같은 구청장이었다 뭐 이런 아마 느낌이 그 아니었나. 구청장 후보님이 낸 공약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차용했으니까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신이 설명을 못하니 가만히 있어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매기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은 직접 듣길 원해요. 왜냐하면 구청장 후보든 보좌진이든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운영하는 시정이 아니라 본인의 줏대와 소신이 있어야죠, 당연히. 게다가 서울시에서 얼마나 비상적인 상황, 우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네. 그러면 시장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능력도 평가를 한다면 그게 선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좌진도 직접 뭐 대리해서 써주고 그걸 읽고 구청장도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은 자질이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정원호를 보면 네. 불안해 보여요. 정원호 후보를 보면요. 정원호 후보님을 보면 네. 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이재명도 속고 민주당도 속았다. 개딸들을 속았다. 정원호한테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삼선이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죠. 그래서 제가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네, 또 그 얘기합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또 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야 돼. 그렇지. 대답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잘 해. 평상시에. 근데 요번만 잘 못해. 그럼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지. 워낙 못 하니까 이 정도까지 못 하니까 그래도 그냥 뭔가 껴 넣어야 돼. 그래서 직접 설명하는 게 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일 잘한다고 샤라웃을 해줘가지고 기대치 관리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사람들을 듬뿍 기대하게 했는데 대신 낭독하고 말도 못하고 매너 모드 유지하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 있었던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인 것 같아. 뭐죠? 정원호가 처음에 나보다 일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다 밝혀졌잖아. 일 못하잖아. 봤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헤헤 나보다 못하네 막 이런 거예요. 그렇지. 거봐 나를 뛰어넘는 구청장 시장은 없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최고야.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을 그렇게 아니 대통령도 낮잡아 보는 건 전 반대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고 행정부 아니 수반인데 대통령도 아니 그렇게 대통령도 얘기하십니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뿐이지 그렇다고 자기 재판을 없앤다고 하면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 비판하세요. 비판만 네. 감정 담아야지 내가.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의견과 다르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뭔데? 시민의 의견과 다르면 아 이거 대박입니다 정말. 자 오늘은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은 그 백광현 백브리핑 운영하고 있는 백광현 총재 백광현 기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형주 전 의원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할 수 있을지 제대로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지 어디가 안 고민을 좋으셔가지고. 했는데 예. 이 온몸에 이게 지금 뭐가 나네요. 약간 저게 있는. 이게 온몸으로 다 번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갔는데 응급실에서도 뭐 응급 치료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일은 많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두 분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너무 방송을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 설주환은 어떻게? 뭐가요? 설주환 변호사는 2시에 집중하라고 열심히 하세요. 흑백요리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흑백요리도 진행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해할 그만해야지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도 이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자리를 비우면. 정말 진짜 이분들 무서운 분들입니다. 정말.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자,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찾아주신 많은 강냉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좋아요 알려주시고 주변에 구독 좀 하라고 좀 권유를 많이 좀 해주세요. 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